자, 그 다음에 3번 보조용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의 보조용언을 보면은 우선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 지, 고가 있겠죠. 우리 저번에 보조용언에 대해서 했었을 때. 자,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보조용언은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으로서 원칙 쪽을 보게 되면은 꺼져가다, 막아내다, 도와드리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위에 뒤 마지막에 이제 아로 끝이 났으니까 도와드리다, 깨뜨려 버리다, 그 다음에 올 듯하다, 할만하다, 될 법하다, 올성 쉽다, 그 다음에 아는 척하다, 모두 다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에 요걸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다로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밑에를 보면은 앞말에 조사가 붙겠죠. 조사. 그리고 두 번째는 밑에 보면은 덤비어 들다 이런 것처럼 덤비다와 들다 합성 동사가 되겠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간다라든지 합성 동사 뒤에 다시 보조 동사가 온다라든지 이랬을 때는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놀다에 지금 만이라는 조사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만 뒤는 반드시 띄워야 되겠고, 밑에 지금 나오고 있는 덤비다와 들다도 역시 합성 동사이기 때문에 뒤 띄워야 됩니다. 뒤에 그 밑으로 꿀팁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조금 더 자세히 서술이 되고 있는데, 앞말에 조사가 붙는다라고 해서 도에다가 여러분들 표시하시고, 노라 뒤에 만이 있습니다. 만에다가 표시를 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조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띄워줘야 되겠죠. 뒤에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앞말이 합성동사이다 라고 해서 뜨다에 으가 탈락이 되고 어라는 연결 어미가 들어가면서 동사 플러스 동사가 되겠죠. 덤벼들은 우리가 위에서 했기 때문에 역시 합성동사임이 앞쪽에서 두 개가 결합이 된 것이기 때문에 뒤는 띄워주는 게 맞습니다. 또 역시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조용언이 거듭되는 경우라고 해서 이게 보조용언이 3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1번, 2번, 3번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1번, 2번만 붙이고 3번은 띄워주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도에다가 1번, 볼에다가 2번, 법하다에다가 3번이라고 했었을 때 보조용언이 연속적으로 거듭되는 경우에는 1, 2번만 붙여준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어라는 연결어미 뒤에 서라는 말이 줄어질 경우에는, 즉 예를 들어서 깎아들이다 라고 해서 이때는 지금 서가 없기 때문에 붙였어도 사실 관계는 없겠지만은 서가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굳이 이거를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서가 들어가면은 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용언에 나오고 있는 것들, 이것도 요 정도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다음 쪽에 153쪽에 지금 고유명사 전문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상당히 중요하겠죠.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면 등은 띄어 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김 플러스 양수, 성과 이름이니까 붙여 쓰면 되겠고, 바로 밑에 최치원 뒤에 선생, 뭐가 되겠습니까? 호칭어가 되겠죠. 띄워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라고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뒤에 나오고 있는 장군 같은 경우는 역시 관직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역시 띄워주면 되겠죠. 오른쪽에 박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48항에 나오고 있는 기준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다만은 쉬워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항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49항. 50항은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49항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성명 이외에 지금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대한중학교는 붙여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한중학교는 지금 중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다 통합해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붙였으면 되겠고, 문제는 밑에 이제 대학이 되겠죠. 한국대학교는 한국대학교 모두의 구성원일 수 있기 때문에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사범 띄우고 대학이 원칙이지만은 사범대학은 붙여줄 수가 있는데, 한국대학 사범대학을 붙여줄 수 있느냐? 그거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인문대학도 있고 자연대학도 있고 의학대학도 있고 안에 단과별로 어떻습니까? 나뉘어지니까 사범대학생이
의대생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는 의대생이 이공계 학생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예체능계 예능계 학생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단대별로 묶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빠를 겁니다. 그래서 한국대학교는 전체 구성원이 되고 그리고 띄우고 사범대학, 그 다음에 인문대학 또는 경영대학 이런 식으로 단대별로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50방은 쉬워서 네, 여러분들 확인만 하시면 되고 뒤로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밖의 것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50이랑은 네,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십시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2, 53항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6항으로 가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라고 해서 과거일 때는 더러웠던 그 다음에 이제 선택 나열 부분이 있었었죠. 아까 하든지 말든지 좋든지 싫든지라고 선택과 나열이 있을 때는 든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다음 쪽에 2번까지 잘 나오니까 요거 기억을 잘 해두도록 하시고 57항은 여러분들이 요거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가 하면은 문맥적인 의미에서 이게 가름에 해당하는지 또는 두 번째 줄에 나오고 있는 갈음에 해당하는지 문맥적 의미에서 혼동하기 쉬운 어휘가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어휘.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네, 문맥적 의미에서 표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로 여기 구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159쪽에 역시 마찬가지 혼동하기 쉬운 우리말들 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루에 본다 해가지고 마찬가지 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휘 공부를 할 때 오늘 뭐 한 20개 정도 볼 거야 아니면 뭐 30개 정도 볼 거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의어 이런 것보다 혼동하기 이런 어휘들이 훨씬 더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된 비율이 훨씬 높으니까 이거 먼저 보시고 뒤에 어휘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담이라든지 고의어라든지 관용 어구라든지 그거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단 이거를 먼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먼저 보고 뒤에 어휘를 보도록 하십시오. 자, 뒤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그렇죠. 한글 맞춤 보면 여기서 끝이죠. 자, 그래서 계속 또 뒤로 넘어가면은 그 문장 부호도 네,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 되겠고 네, 거기 파트 5번의 표준어 규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어 규정. 자, 표준어 규정도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준어 사정 원칙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나오고 있는데 이 표준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라든지 고등학교 때 문법을 하면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어다라고 하는 것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대 서울에서 살고 있는 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서울말 이거는 이제 표준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서울말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될 것이고 서울이라는 것은 지역이 되겠죠. 교양 있다라는 것은 물론 계층이라는 것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이 우선 표준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저는 말투 딱 들어보면 알다시피 서울 남자는 아니거든요.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저기 중딩하고 이제 고딩을 이제 제가 가르칠 때 지금도 고3 입시는 학원은 있습니다. 고3을 학원에 있는데 그 예전에 이제 그 중딩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참 단순하게 순진하잖아요. 선생님 그 어디 말이에요? 이래 막 물어보면은 이거 천호동 말이에요. 저는 이제 강동구에 살고 있거든요. 천호동 말이라고. 그러면 천호동 원래 말투가 그래요? 그러면 여기 원래 말투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애들이 믿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기 김소월의 엄마의 누나의 강변 살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강변이 애들은 강변역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네. 애들이 모르니까 그 당연한 거거든요. 선생님 이거 강변역이 그 강변이요 이렇게 묻는 애들도 있어요. 애들이 1학년 때까지는 좀 단순합니다. 예, 단순하고 이래서 얘기하면 막 먹히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뭐 교양이 뭐 없는 거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지금 우리의 수도는 서울이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조선시대 한양이 여기가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교통과 이제 문화라는 것이 이제 다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삼는 거지. 지역에는 지방어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지방어가. 그러니까 방언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 이 방언의 가치를 우리가 무시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방언도 우리의 언어가 분명히 맞는 거고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건데 왜 이런 표준어를 얘기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이 되는 거죠. 통합.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강사는 경상도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죠. 예를 들어서 저도 예전에 강의 공부할 때 본 사람이 저기 옛날에 대구 유신학원이었나요? 거기 전환길이라고 저기 강사라고 그 한국사 되게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도 말투 이렇게 들어보면은 사투리 팍팍팍 쓰면서 막 쓰시죠. 네, 강의 굉장히 잘하십니다. 정말 강의 잘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막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무조건 표준어만 사용해야 되는, 원래는 이제 맞는 거죠. 원래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맞는데 표준어 이렇게 뭐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는데 아나운서가 되기는 힘들 겁니다. 아나운서가. 왜 그런가 하면은 아나운서는 지역에 있는 아나운서도 예를 들어서 뭐 대구 MBC다 또는 대구 KBS다라고 해서 뭐 이쪽에 있는 아나운서도 들어가면은 이 사투리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어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말하기에는 분명히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 지방어를 사용을 했을 때는 이제 하나의 이제 좋은 점이 그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유대감이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유대감이. 그리고 이제 이 지방의 말도 예전부터 계속 사용이 되어 왔는 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꽤 오래되었습니다. 꽤 오래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신라랑 백제랑 해서 그때 박중훈이 나왔었나? 아무튼 무슨 영화가 있는데 뭐 계백장군이 뭐 있고 이제 신라하고 이제 백제 마지막에 이제 싸움이 되겠습니다. 싸움이 되는데 이 싸움은 상당히 그러니까 해학적으로 많이 풀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극이니까 지금 현대 서울 표준어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깨버린 거죠. 진짜 경상도와 전라도 말로써 얘네들이 신나게 옛날 손조들이 막 싸우고 있는 그 말의 지역의 특색을 살린 그 영화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사용이 되었던 지방어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지방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준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서 그 표준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겹받침이나 헛받침할 때 그때 겹받침에 대한 발음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쉽게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따 뒤에 로마자가 나올 때는 로마자는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자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 자, 우선 1번 자음을 보면은 다음 단어들은 거센 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우선 두 번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나팔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발이 있는데 사실 나팔도 단어 명사가 있고 나발도 단어 명사가 있습니다. 둘 다 나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관악기라고 해서 긴 나발 모양 있죠. 앞에는 좁고 뒤에는 이렇게 퍼지는. 그 다음에 지금 표준에 나오고 있는 나팔도 역시 마찬가지. 금속으로 만든 관악기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센 소리를 가지고 있는 왼쪽을 표준으로 삼는다 이거죠. 하지만 나발도 분명히 명사로는 있습니다. 나발 자체가 없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뭐를 기준으로 삼느냐? 나팔을 거센 소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기출문제도 나온 적이 있고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온 것만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쾡이 있죠. 살쾡이. 이게 왼쪽이 맞고 오른쪽이 맞는데 이게 기억이 없어지면서 지금 기억이 만나면서 왜 이게 이제 거센 소리가 되었는지 어원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추정하기는 힘들지만은 뒤에 괭이 있죠. 괭이. 그러니까 괴라고 시작을 해서 옛날에 고향의 고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말로 괭이라고 이렇게 또는 준말로 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요거 살쾡이라고 해서 요것도 하나 표시해 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칸이 있습니다. 칸 하나 표시해 두도록 하십시오. 칸은 밑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꿀팁에 해당하는 내용들 뭐 초가 삼간 관습적인 표현에만 간 이렇게 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쪽에 제5항으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해서 강낭콩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사글세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강남콩에서 온 말이 맞습니다. 오른쪽에 강남콩이 맞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이 역시 분명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발음에 의해서 그냥 강낭콩이라고 해서 왼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어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사골세, 원래는 글세가 아니라 월세가 맞잖아요. 월세가 맞는 건데 이게 지금 sak이 붙게 되면서 이때는 그냥 이어서 그대로 어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냥 굳어서 널리 불리는 대로, 발음 불리는 대로 쓰이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해서. 그런데 월세를 쓸 때는 글세로 쓰시면 안 됩니다. 월세로 써야 돼요. 이거는 사글세라고 할 때만 요거 글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틀린 표기로 마지막을 보게 되면 수지라고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수지가 또 어느 정도 널리 이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사용이 되고 이거 표준어가 맞았는데 지금은 휴지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로 아직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휴지는 한자어잖아요. 휴 같은 경우는 쉴 휴가 되고 지는 종이지자가 되고 이제 종이지자. 그러니까 이게 어원의 형태가 아직까지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굳이 수지처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휴지라고 해서 아직까지 어원의 형태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표준하고 틀린 표기가 있는데 굳이 이어적기라든지 뭘 없애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형에 아직까지 더 가까운 형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이제 중요하죠. 요거는 돌도 중요하고 둘째도 중요합니다. 둘째. 우선 돌을 보시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원래 돌은 생일입니다. 생일. 요거는 생일에 대한 의미일 때 돌이라고 쓰죠. 근데 저 돌 사진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밑에다가 요렇게 첫 돌이라고 해서 요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국가적인 그 행사일 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한글 500돌, 한글이 나온 지 500년이다 라고 했었을 때는 요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요렇게.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어쨌든 이것도 500년이 됐다는 거고 따지고 보면 이거랑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큰 차이가 없는 건데 뭐 굳이 이거를 뭐 이렇게 이제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겠냐. 세부적으로 나눌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나눌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거죠. 그냥 500돌도 이걸로 이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돌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세분하게 나눠서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이 리을 시옷의 겹잠을 없애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생일이라든지 주기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첫째와 그 다음에 둘째, 그 다음에 셋째가 있습니다. 이거는 메모 좀 하십시오. 자, 지금 첫째와 함께 둘째, 셋째가 이렇게 사용이 될 때는 이것은 차례가 되겠습니다. 차례. 그 다음에 하나째와 함께 사용이 되는 둘째, 그 다음에 셋째. 네, 적었으면은 여기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사과를 요렇게 이제 뭐 하나째라든지 이렇게 먹는다라고 했었을 때 뭐 수량이라든지.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가 하면은,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밑에 있는 두 번째 예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나는 사과를 하나째 먹었다, 사과를 둘째 먹었다, 사과를 셋째 먹었다. 요렇게 요거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수량.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자, 거기 제2라고 나오고 있는데, 둘째라고 나오고 있죠. 둘째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여기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요렇게, 구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요렇게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
이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둘째다 둘째에서 지금 둘째는 틀린 표기라고 나오겠죠. 그냥 단순하게 둘째는 둘째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는 틀렸는데 이게 둘째가 또 틀린 게 아닌 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186쪽으로 가면은 다만 둘째는 10단위 이상의 서수사로 쓸 때는 두째로 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10단위가 넘어가게 되면은 12째, 22째라고 할 때는 두째로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7항으로 가서 7항으로 가게 되면은 수것을 이루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암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암기하면 상당히 힘들고, 그 187쪽으로 가게 되면은 다만 2번 있죠. 다만 2번. 다만 2번을 보게 되면은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수수로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수 될 때는 양,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쥐, 요 세 개일 때만 시옷 받침이 들어가겠고 나머지는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암기하시면 빠르게 암기하실 겁니다. 수입니다. 수. 암이랑은 상관없습니다. 수. 자, 그 다음에 2번 모음 잘 나오죠. 이것도 역시 양성 모음이 음성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이라고 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깡총깡총으로 알고 있는 것은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나오고 있는 깡충깡충 모음조합 파괴가 되는 겁니다. 모음조합 파괴. 자,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오뚜기 나오겠습니다. 역시 오뚜기 아닙니다. 오뚜기라고 해서 아까도 우리가 한번 다뤘었죠. 오뚜기에다가 하나 체크해 두도록 하시고, 다만이라고 해서 부조, 그 다음에 다음 쪽에 사돈, 그리고 삼촌이라고 나오고 있는 내용 꼭 표시해 두도록 하십시오. 알아두셔야 되고, 구항도 쉽습니다. 구항을 보게 되면은 우선 내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죠? 그 이모음 역행동화가 있습니다. 이모음 역행동화. 그러니까 요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가 아니라 핵교, 아비가 아니라 애비가 되는 건데, 요게 전설이고 후설이 되거든요. 후설이 요렇게 전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가 붙어서 순행이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거꾸로 가버리니까 역행이 되는 거죠. 역행. 자, 그래서 이 역행 동화 현상에 대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음 역행 동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방에 산다고 이 모음 역행 동화 많이 사용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 지역에 골고루 많이 사용이 되고는 있지만은 이게 굳이 발음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발음을 쉽게 발음해도 그냥 학교로 가면 되지 학교라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몇 개는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나기가 내기로 이 몸 역행동화가 되었는데 내기를 인정해준다 이거죠. 서울내기, 시골내기, 신출내기, 풋내기가 되겠습니다. 풋내기 꼭 체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냄비 체크해 주시고, 동댕이 치다도 역시 마찬가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처 1번은 이 몸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가 되니까, 네,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쓰시고, 하지만 나옵니다. 아지랑이. 요거는 이 몸 역행동화가 적용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처 2번도 잘 나오죠. 기술자에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돼 있는데, 쟁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지금 괴파가다가 있고, 뭐뭐 구멍이 있고, 미루나무가 있고, 네, 요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눈에 보여야 되는데, 괴팍에는 지금 아가 들어가고 있고, 틀린 표기를 보게 되면은, 아가 야로 가고 있죠. 이중모음이 되겠습니다. 이중모음.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괴팍이가 괴팍에 해당하는 야라는 것이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이거죠. 단순한 단모음. 야니까 아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벼가 있으면은 벼 요런 식으로, 배 이런 식으로, 또는 와라는 것이 뭐로 가느냐, 사가로 가는 거죠.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발음을 할 수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이제 그 형태 자체가 사실 옛날에 지금 이중모음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화시켜서 이중모음을 단모음화 시켰다라고 해서 그 단모음을 표준어로 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 미료나무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미료나무는 분명히 어원적으로도 미료가 맞거든요. 분명히 미료가 맞는데 이제 미루라는 발음을 사용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미루가 굳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모음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단모음으로 굳어진 것들, 네,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여에 해당하는 이중이 되는데 으가 왔잖아요. 단모음 으. 그 다음에 니 같은 경우는 역시 이중모음 이에 해당하는 이중모음이 되는데 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이 단모음으로 왔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쪽으로 넘어가서 다만 1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잘 나옵니다.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통일한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가 맞습니다. 오른쪽에 짝에 쌍지읒, 쪽에 쌍지읒이 되겠죠. 된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쪽 191쪽에는 거센소리 치읒, 거센소리 치읒의 위층이 되겠죠. 위층 하나 표시해 주십시오.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2번은 별표 표시해 두도록 하십시오. 아래 위에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지금 표준어를 삼는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세 번째에 웃돈, 그 다음에 끝에서 두 개 있죠. 어른, 옷. 요거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릴만 한 게 요런 게 있습니다. 헷갈릴만 한 게, 위아래에 대립이 있으면은 요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들어가게 되는데 옷이 있다라고 합시다. 옷. 위아래 대립 있죠. 제가 여기서 지금 위도스를 할 때, 위아래에 대립이 있대 위도스를 할 때는 어느 옷이냐? 여기 이제 와이셔츠 있죠. 예, 위에 입는 옷.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래 옷은 당연히 바지만 입고 있으니까 바지가 되겠죠. 그러면 옷은 뭐가 되느냐? 얘는 위아래에 대립이 없는데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지금 벗어놓은 코트 있죠. 코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점퍼라든지 이런 것들, 요게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겉에 입는 옷, 웃옷은 가장 겉에 입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패딩을 입었다 우리가 패딩 바지를 또 입습니까? 안 입죠. 그렇기 때문에 웃옷은 가장 겉에 있는 옷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상당히 빠를 거고, 분명히 윗옷, 아래옷 있습니다. 윗옷, 아래옷, 위아래 대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개념 명확하게 잡아 놓으십시오. 나머지는 위아래 대립이 있는 것들에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대립이 없는 단어이다 라고 해서 우선 요 세 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말도 넘어가고 19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자, 지금 15항은 사실 경항에서 경없다라고 해서 준말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은, 이거는 오히려 본말이 있으면은 준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거는 반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준말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준말에 사람들이 사용을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왜인가 하면 앞에 있는 이 본말의 이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말이 훨씬 더 널리 사용이 되고 있으면은 굳이 준말을 표준어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복수 표준어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말만 표준어로 인정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귀계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귀계. 그 귀계를 보게 되면은 지금 귀계가 있고 귀계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복수 표준어로 인정해 줄만 하죠. 인정해 줄만 한데, 이게 지금 귀 플러스 개라고 해서 이걸 준말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다른 뜻으로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지금 착각을 할 수 있는, 뭔가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귀계를 준말로 표기할 필요 없이 귀계라고 해서 요거를 일부러 강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말이 쓰이고 있다 하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은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4, 15항과는 다릅니다. 즉 본말과 준말을 함께 표준어로 삼고 있는, 이거는
왼쪽도 맞고 오른쪽도 맞습니다. 왼쪽도 맞고 오른쪽. 이유는 하나죠. 둘 다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언중들에게 많이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버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 표준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195쪽부터는 여러분들이 왼쪽에 옳은 표기, 오른쪽에 틀린 표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 뒤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암기하는 것들입니다. 암기하는 것들. 그 201쪽으로 가면은 23항이 나오고 있거든요. 23항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멍게, 우렁생이 요것만 하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원래는 우렁생이가 역시 마찬가지 표준어가 되었는데 멍게가 일반 대중들에게 워낙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멍게까지 복수 표준어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은 표준 발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213쪽. 자, 213쪽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했는 내용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한번 다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자, 뒤에 1항 넘어가도 되겠고 2항도 역시 마찬가지 3항 우리가 앞에서 다 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4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항은 그러니까 단모음이 되겠죠. 단모음. 단모음에 해당하는 것이고 외와 위가 지금 이중모음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 5항 됐고 그 다음에 다만 1번 다만 1번으로 가면 얘가 하나 없죠. 거기 보면은 가지어 플러스 가져, 이거 아까 우리 의문 축약 다 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치어는 처가 되겠고 쩌가 없네요. 쩌 같은 경우에는 찌다의 찌 플러스 플러스를 빼겠습니다. 요게 그냥 요렇게 하나만 더 메모하도록 합시다. 하나만. 자, 됐으면은 다만 2번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번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쪽에서 다 발음해서 다 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가면은 3번과 4번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의 우리 발음한 거 기억나죠?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여기 표준 발음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제6항은 우리가 첫날에 했습니다. 첫날. 그러니까 장음으로 끌 때는 하나의 음절에서 장음으로 갈 수가 있고 2음절 이상에서는 1음절에서 장음으로 벌어지고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는 장음으로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항의 가로 1번을 보면 다 어떻습니까? 다 1음절에 장음이 있는 거죠. 2음절로 가로 2번은 2음절 이하에 있는 건데 2음절로 가버리니까 지금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거. 반신반의라고 해서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히 소리를 인정하는 것도 있다. 이거는 합성어의 경우 이것도 역시 앞에서 다 했는 내용들이 되겠고, 뒤로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5쪽으로 가게 되면은, 요거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좀 상기를 시키면서 넘어가면은, 우선 받침소리는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7개, 헛받침으로 나오고 있는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대표형 구항 이런 거, 볼 이유 없겠죠. 여러분들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이해만 하고 계시면은 이거는 이제 다 자동으로 될 겁니다. 물론, 실질 형태소가 있고 형식 형태소가 결합했을 때와 실질과 실질이 결합했을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실질과 형식이 될 때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이 왔었을 때 어떻습니까? 밑에 나오는 받침이 그대로 연음이 되지만은 실질 플러스 실질일 때는 예를 들어서 꽃이라고 할 때 요게 음절의 끝소리 적용이 되고 뒤에 모음일 때 이렇게 연음이 되겠죠.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 했는 내용이고 11항으로 가면은 그 하나 잘못 나왔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오른쪽 제일 마지막을 보면은 얼거나가 있습니다. 얼거나. 이거 거가 아니라 꺼 된소리가 되겠습니다. 쌍기역입니다. 쌍기역. 그것만 하나 고쳐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음 쪽에 이제 축약이 됩니다. 다 어떻습니까? 히읗 플러스 기억이니까 거센소리 기억으로 축약되는 거 다 했던 내용이죠. 부침 1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억 플러스 히읗이니까 거센소리 히읗으로 축약되는 내용들. 네, 그렇게 다 밑에 적용하시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네, 4번도 다 저희가 다 본 거네요. 그 다음에 219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제가 암기할 때 뭐 정영돈 파티축가라고 해서 뭐 또는 진호도 파티축가에서 그때 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래는 D로 가는 게 맞죠. D로 가는 게 맞는데 왜 그런가 하면 실질과 형식인데 형식이 모음이니까 연음이 되면 되는데 이게 연음이 네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제 디귿이라고 해서 이게 워낙 많이 발음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디귿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디귿시로 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0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은 이제 다 자음동화가 되겠죠. 자음동화 구두방에서 만난 네 오남이 첫 번째가 비음화가 있었고 두 번째는 엄마를이 뭐로 종로가 있었어. 종로. 요것만 니은으로 가게 되는 요것도 다 네. 우리 앞에서 다 한 겁니다. 자, 그대로 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뒤로. 그 221쪽에 뭐 양수노마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뭐 강기라고 해서 주로 이제 이응. 네, 굳이 이렇게 뭐 부를 이유가 없다고 그때 다 앞쪽에서 다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222쪽도 네, 계속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거기 29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29항에 나오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게 그 첨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 우선 일반 된소리대기가 있죠. 된소리대기. 된소리대기가 첨가로 들어갈 것이고 두 번째는 사이소리 현상이 있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이 첨가로 들어갈 것이고 세 번째는 그냥 니은 첨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냥 일반 니은 첨가 같은 경우에는 뭐 합성이든 파생이든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했었죠. 요거. 네. 여기에 그냥 앞에 니은이 첨가가 되는 거죠. 그게 그대로 다 적용시키십시오. 솜니불의 니, 혼니불의 니, 망닐의 니. 근데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망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첫 번째는 니은 첨가, 그 다음에 구두방에서 만날이 되니까 두 번째는 비음화가 적용이 되는 거죠. 기억이니까 오남이의 이응으로 가겠네요. 요렇게. 자, 그래서 니은 일반 요 니은 첨가가 들어갈 때는 음운의 변동이 니은 첨가뿐만 아니라 주로 비음화, 자음동화가 함께 동시에 올 수 있으니까 요거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4쪽으로 가면은 그 꿀팁이 있을 겁니다. 꿀팁. 꿀팁 부분에 첫 번째 동그라미 점이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 점이 있는데 이때 하나가 생략된 게 있습니다. 금융이 있고 오른쪽에 그만 나오고 있죠. 그 뒤에 요거 하나 메모해 주십시오. 뮤입니다. 뮤. 그러면 니은 첨가가 들어가는 거는 앞 왼쪽에 나오고 있는 금융이라고 할 때는 이 유에 해당하니까 여기는 니은 첨가가 들어가고 금융할 때는 네, 요걸로 적을 때는 니은 첨가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항에 나오고 있는 1번 있죠. 1번. 네, 아까 우리 사이쇼, 네, 사이소리 현상에서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표준 발음이 되는데 앞쪽에서 저희가 겹자음에 대해서 워낙 좀 자세히 네, 다뤘기 때문에 사실 뒤쪽에서 크게 할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겹자음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네, 그대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그 연습만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심 먹고 네, 이따가 시간 되시는 분들은 네, 이따가 2시 네, 20분까지 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업하시고 네, 오늘 5시 반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자 표기가 네, 로마자 표기는 좀 자세히 할 거거든요. 자세히 해서 로마자 표기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암기도 하시고 외우시고
로마자 표기가 끝나면은 네, 그 뒤에 고전 문법인데 이 고전을 네,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문법만 하다 보면은 네,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우선 2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학 조금 다뤘다가 고전은 문학 끝나고 나면은 그때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까지는 다음 주가 아니라 아직 3번 남았죠. 네, 다다음 주까지는 2권이 다 끝나야 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좀 선행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문학 작품을 다 해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 안에서 그냥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푸시고 당연히 작품은 저랑 다 할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네, 그러면 식사 잠깐 하시고 이따 2시 20분까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